안녕하세요.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.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이전 강의에서 구독자 500명이 넘은 오늘을 기념하려고 여러 가지 좋은 강의를 좀 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성원에 보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 뭐 어떤 그런 이벤트를 마련하기는 어렵고 구독자 1000명이 된다면 제가 또 깜짝 놀랄 또 그 전에 한번 책을 한 권 더 써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던가 아니면 제 얼굴을 공개하고 강의를 한번 해볼까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 강의 지금 강의를 처음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바로 이전 강의를 여러분들이 문장의 세 구성 요소 그것을 좀 봐도 뭐 순서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단 그 강의를 먼저 올릴 거고요. 바로 이어서 이 강의를 할 것인데 제가 제목으로 꼭 배워야 할 문법과 그 순서 이랬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보니까 1번이 있겠죠. 1번이 있고요. 그리고 단어 그래서 그 1번으로 제가 그 아까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영어의 세 구성 요소는 단어 그리고 구절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단어 single word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어를 잘 알아야지 더 이 단어들이 모인 단위인 구나 절을 잘 알 수 있겠죠.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단어 중에서도 명사, 형용사, 부사를 알아야 한다. 근데 명사, 형용사, 부사를 안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를 알고 이 명사, 형용사, 부사가 가는 자리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. 보통 이런 내용을 우리 문법 책에서는 문장의 오형식이다 이랬는데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지만 문장을 5가지로 나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. 만약 그렇게 되니까 문장을 5가지 형식으로 나누려는 그런 것이 이제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많은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. 문장을 5가지로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특히 이 명사의 형태와 자리, 기능을 아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문장을 5개로 나누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. 명사, 형용사, 이 부사는 덧붙일 이게 부사기 때문에 실은 문장에서 아주 중요하지 않은데 명사, 형용사 그리고 다음번에 할 동사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요것에 대한 강의가 제일 먼저 돼야 되고요. 학생에 따라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뭐 한 3달 또는 뭐 한 6개월 정도도 그리고 또 다 잘했네 그래서 다음 거 넘어가고 있는데 또 몰라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. 이 단어를 잘 알아야지 구와 절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제 동사에 대해서도 가르칠 게 상당히 많아요. 근데 동사 구라고 했는데요. 능동태와 수동태, 또 진행형, 완료형, 뭐 이거를 진행형, 완료형은 문법책의 시제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수동태는 다른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수동태 아주 잘해야 돼요. 왜냐하면 문장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. 그래서 꼭 배워야 할 문법이란 건 뭐냐면 읽는데 도움이 되는 문법, 읽는데 필수적인 그런 문법을 바로 꼭 배워야 할 문법입니다. 그래서 수동태 많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이제 진행형도 제법 많이 나와요. 완료형, 뭐 have pp라고 하죠. 그래서 이런 형태들 조금 어렵지만 초보자들도 꼭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단어를 요 정도로만 끝나고요.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단위는 사실 구가 더 크냐 절이 더 크냐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절이 더 커요. 그래서 절 먼저 배우고 종속절 3개 있다 그랬죠. 명사처럼 쓰이는 명사절, 형용사처럼 쓰이는 형용사절, 부사처럼 쓰이는 부사절. 그래서 형용사절은 이제 좀 더 세분화하면요.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 그리고 관계부사 뭐 why나 where, when 이런 것들, how 이런 것들이 이끄는 관계부사절 그죠?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적으로 있는 게 바로 뭐냐면
관계사절. 그래서 관계사절이라면 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절을 얘기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복합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. 복합관계사절이죠. 그래서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형용사절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요. 부사절. 이 세 개를 어떻게 한다고요? 안다는 것은 형태, 그리고 자리, 기능.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구인데요. 구는 아까 이제 뭐 명사구도 있고요. 동사구, 형용사구, 그 다음에 부사구, 전치사구, 이 5개의 구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동사에다가 형태가 좀 바뀌어서 동명사 또는 동명사구. 이제 동명사하면 요렇게 동사 ing 한 겁니다. 그럼 이제 딸린 식구가 있잖아요. 그럼 요 자체만 보면 동명사라고 하고요. 딸린 식구까지 블라블라 해가지고 딸린 식구까지 다 들어가면 동명사구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부정사구 요렇게 생겼죠. 그리고 분사구는 동명사랑 모양이 똑같지만 나중에 구별법을 잘 알아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여기 명사구, 전치사구, 형용사구, 부사구는 좀 제외했습니다. 일단 뭐 그것도 하면 좋겠지만, 그래서 왜 이 절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구를 배워야 되냐면, 절이라는 것은요, 지금 짧게 설명하면 어떤 이끄는 단어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단위인데 이렇게 생긴 게 절이거든요. 절에서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가 to 부정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붙는 게 바로 뭡니까? 동명사구나 부정사구거든요. 분사구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이런 단위에서 무엇인가 줄어서 이게 빠지고 또 여기서 이게 빠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단위인 절에서 어떤 것들이 생략되거나 빠져서 뭐가 된다는 얘기요? 구가 된다는 얘기요. 그러니까 절을 큰 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작아진 그 구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이해력에 좋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10번까지 10가지 이것을 꼭 배워야 합니다. 어떻게 해요? 완전히 이해하면서. 그러면 이제 또 그럼 나머지 문법은 어떻게 하냐? 읽기와 글을 읽고요. 내신 준비를 하면서 배우게 될 문법입니다. 가정법, 비교급, 특수구문, 뭐 강조, 도치, 그죠? 이런 것들은 또 뭐 예를 들면 가산명사다, 불가산이다, 그죠? 또 뭐 관사다, 이런 것들을 배우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. 많이 읽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내신은 조금 뭐랄까 글을 읽기보다는 약간 제가 볼 때는 평가에 중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, 비교급 이런 것도 뭐 영어 문장에서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배우긴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이제 내신에서는 뭐 그런 어떤 읽기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많이 문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 기준으로 어떤 내신의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가정법이라는 게 문장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가. 비교급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에 비해서 가정법, 비교급, 특수구문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동명사구, 투부정사구, 분사구, 명사구, 전치도 엄청 많이 나오죠. 그러니까 이 꼭 배워야 할 문법 10가지 정도만 하면, 제가 조금 과장하면 한 80%는 영문법이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동명사구, 부정사구, 분사, 명사구, 전치사구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하고요. 뭐 여러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.
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한번 설명해보고, 그렇다고 설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, 제가. 그래서 설명하고, 최종적으로 저는 읽기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, 지문 속에서 어떻게 이런 꼭 배워야 할 문법을 잘 찾고 잘 이해할 수 있는지, 그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감사드리고, 앞으로 구독 더 많이 해주시고요. 좋아요, 댓글 이런 걸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